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과 정부의 디지털 전환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안 위협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 다양한 온오프라인의 보안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분야 많은 경험을 보유한 KT와 함께 해결 방안을 좀 모색해 보려 하는데요. 오늘은 이 보안 분야 전문가들이 좀 총출동하셨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좀 1부와 2부로 나눠서 진행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1부는 KT의 정보 보안을 위주로 전달을 해드리고요. 2부는 CCTV 같은 영상 보안 이슈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약 1시간가량 진행이 됩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뽑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파트, 이 정보보안 분야를 소개해 주실 세 분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의 손용훈 팀장님, 그리고 권대혁 차장님, 그리고 안랩의 양하영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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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분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손 팀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KT에서 정보보안 사업을 총괄 담당하고 있는 손용훈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권대혁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KT 정보보안 플랫폼 사업팀에서 우리 정보보안 상품 기획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권대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양하영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안랩의 악성 코드 분석을 하고 있는 분석팀의 팀장 양하영이라고 하고요. 오늘은 악성 코드 동향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파트인 이 정보보안 분야에 대한 이슈를 좀 자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양하영 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양 팀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악성 코드 동향과 관련된 주제를 두 가지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피싱 메일이고요. 두 번째는 랜섬웨어입니다. 피싱이라고 하는 것은 이메일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악성 코드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기업 사용자를 타겟으로 해서 활발하게 유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실제 최근에 기업 사용자를 타겟으로 해서 공격에 사용됐던 이메일 로그인 페이지인데요. 정상과 굉장히 유사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랩에서 확보한 공격자 관리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디렉토리와 파일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각 파일들은 실제로 공격 대상이 되는 국내 주요 메일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웍스, 하이웍스, 메일 플러그 등 다양한 메일 서비스들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재미있는 점은 피싱 메일 공격에 사용했던 발신자 메일 주소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두 gmail.com이라고 하는 메일 주소를 활용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mail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을 유도하는 메일을 받으셨다면 피싱 공격으로 한 번쯤 의심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유출된 이메일 계정 정보를 통해서 그 지불과 관련된 스캠 메일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랜섬웨어 주제인데요. 올해 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피해가 유달리 많았던 한 해입니다. 1월 달에는 이랜드 그룹이 클롭이라고 하는 랜섬웨어를 통해서 감염이 되어서 이슈가 되었고요. 2월 달에는 기아차 미국 법인이 도플페이머라고 하는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미국의 송유관 업체가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5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라는 부분이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올해 들어서 유난히 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랜섬웨어 피해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악성 코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악성 코드에서 기업 사용자 환경을 체크하는 코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확인되는 이 4가지 사례들을 보면 악성 코드 안에 기업 사용자인지 여부를 체크하는 코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 사용자 환경인 경우에는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해킹 툴이 공통적으로 설치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라는 해킹 툴을 통해서 내부 시스템이 장악되고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피해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이 코발트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해킹 툴은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툴인데요. 내부의 취약점을 점검해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툴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소스 코드가 유출되어서 악성 코드 제작자들에 의해서 악용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격자와 통신하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네트워크가 단절된 내부망에서 침투 과정을 통해서 전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때 사용되는 툴들이 미미카츠라든가 UAC 바이패스를 위한 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파 과정에서 보면 다 파일리스 형태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백신에서 탐지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화면이 미주법인에서 이슈가 됐던 도플페이머라고 하는 랜섬웨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위에 보시는 그 문서가 엑셀 문서 파일입니다. 드릴엑스라고 하는 이름의 엑셀 문서 파일로부터 코발트 스트라이크가 설치가 되었는데요. 보시면 단순하게 엑셀 문서를 실행했을 때는 아무런 악성 행위가 동작하지 않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를 클릭해야지만이 악성 코드가 동작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설치되는 랜섬웨어도 정상 설치 파일 형태로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실행만으로는 랜섬웨어 행위가 발현되지 않고 인스톨 버튼을 클릭해야지만이 랜섬웨어가 동작하는 안티 샌드박스로 추정되는 기능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기업 환경에서 랜섬웨어에 감염되고 나면 랜섬웨어 자체에 대해서만 많은 관심들이 주목되는데요. 실제로는 과정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국내 기업에서 류쿠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감염된 사례인데요. 실제로 랜섬웨어가 감염되기 전에 사용자 계정 컨트롤 부분이 오프되는 그런 피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백신 프로그램을 어인스톨하는 기능이 사전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랜섬웨어를 전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내부 IP 리스트와 윈도우즈 아이디 패스워드 정보가 활용된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 자체에만 주목하지 말고 어떻게 이 랜섬웨어가 전파되고 실행됐는지를 꼼꼼하게 살펴서 사후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내부에서 전파되고 실행됐던 것을 도식화한 화면이고요. 마지막으로 블루크랩이라고 하는 랜섬웨어가 국내에 유포되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이거는 구글이라고 하는 검색 페이지에서 다운로드라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되는 그 페이지를 통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건데요. 대부분의 한글 키워드들이 이러한 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실제로 피싱 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통해서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랩에서는 이러한 피싱과 랜섬웨어의 공격에 있어서 다양한 머신러닝 기능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EDR이라고 하는 제품에서 다양한 행위 정보 중에서 악성 코드로 의심되는 부분들을 MP스코어라고 해서 관리를 통해서 조금 더 가시성을 확보한 것을 나타냅니다. 이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피싱 공격과 랜섬웨어 공격을 설명드렸는데 모두 공통적으로 이메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양하영 팀장님께서 그 주요 해킹 공격 트렌드, 특히 이제 랜섬웨어는 최근의 화두이기도 하죠.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이어서 KT의 손용은 팀장님께서 그렇다면 이런 공격들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을 하고 있는지, 특히 AI를 활용한 이 정보 보안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AI를 활용해서 정보 보안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의 위협과 또한 대응 기술의 변화를 먼저 보면 1세대 때는 바이러스 공격들,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하기 위한 안티바이러스, 2세대 때는 악성 코드를 통한 네트워크 공격, 그 다음에 방화벽을 통한 그런 네트워크 접근 통제를 통한 방어, 3세대 때는 어플리케이션 설계, 실행, 운영 관리 등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이런 공격이 생겼고요.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IDS나 IPS, 그 다음에 심의 관제를 통해서 대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세대 때는 공격자가 좀 전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단순하게 무작위적인 공격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을 공격하는 APT 공격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안티봇이라든지 샌드박스를 통해서 실제로 위협적인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갖다가 보고 차단하는 기능을 갖다가 구현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이제 5세대인데요. 공격이 진화될 뿐만 아니라 진흥화돼서 대규모 공격도 있고, 그 다음에 정교화된 공격,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단순히 악성 파일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본문 내용에 계좌번호가 바뀌었다든지 하는 스캠, 사기성 공격이죠. 그 다음에 요새 작년부터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디도스 공격, 랜섬웨어, 앞에서 설명드린 랜섬웨어 등이 현재의 공격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많아진 공격을 갖다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지능형이나 자동화 이런 것들이 해킹뿐만 아니라 방어 시스템, 보안 시스템에도 이제 적용되는 것이 현재의 대응 기술의 변화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이 발달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시는 것처럼 숫자가 엄청나게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 룰 기반의 보안이나 그 다음에 시그니처 기반의 보안이나 그 다음에 인계치 기반의 보안으로 갖다가 다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공격량이 증가했고요. 그뿐 아니라 룰 기반이나 시그니처 기반을 우회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공격들이 점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벽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 주소로만 이제 통신을 하게 하는 그런 방어 기술인데요. 이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것을 네트워크 스캐너를 통해서 먼저 확보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기술이라든지 IDS 기술을 헤더를 조작해서 스노트 룰을 우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웹 게이트웨이를 사이트들을 갖다가 우회해서 신규로 악성 URL 등을 갖다 만들어서 공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샌드박스 같은 경우는 이게 샌드박스에 있는 버추얼 머신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탐지하고 버추얼 머신일 경우에는 동작하지 않는다든가 사용자를 확인한 후에 악성 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형태의 공격 방식으로 우회하는 것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I를 어떻게 그럼 보안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겠는데, 맨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관제 영역입니다. 보시는 것은 지금 잘 알고 계신 이글루 시큐리티에서 적용한 사례인데요. 이글루 시큐리티는 보안 관제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CIEM이라는 보안 전문 관제 툴을 가지고 들어오는 보안 이벤트들을 분석하고 대응하는 서비스와 그 다음에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쌓여 있는 빅데이터가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고객이 또는 관제 요원이 보고 판단해서 이걸 악성으로 분류할 건지 아니면은 정상으로 분류할 건지를 일일이 보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앞에 보여드렸던 숫자와 같이 엄청나게 증가가 됐는데요. 무려 15년 대비 19년 트래픽의 증가를 보면 보안성 트래픽만 790%가 증가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쉽게 이 많은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분석한 걸 통해서 취약성이 발생하지 않게 보안을 갖다 유지할까를 고민하게 됐고요. 이것을 그러면 사람이 말고 AI를 통해서 진행해보자라는 것으로 두 가지 영역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도학습을 통해서
발생하는 이벤트를 보고 사람이 직관적으로 판단해서 분류하고 등급을 매기고 그 등급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을 분류하는 그런 보안 이벤트를 분리하는 것을 AI를 적용한 사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일 하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비지도 학습인데 지도하지 않지만 어쨌든 들어온 이벤트나 들어온 내용들을 AI의 역량을 통해 갖고 두 개로 구분하는 겁니다. 이 비지도 학습에 의해서 알려지지 않은 위협을 탐지할 수 있는데요. 물론 아직까지는 전체 다 AI를 통해서 할 수는 없지만 이 비지도 학습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효율화하고 적은 거 10만 개의 이벤트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중에서 악성으로 분류되는 100개 정도만 탐지하고 분석을 하면 전체 보안 대응을 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관제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도 역시 잘 알고 계신 이스트 시큐리티에서 알약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보안을 갖다가 분류하는데 악성 파일을 분류하는데 사람이 일일이 분류하거든요. 그것을 이것은 랜섬웨어구나, 이것은 뭐 피싱 사이트구나, 이거는 뭐 CNC 서버구나 이런 것들을 분류하는데 이 분류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인적 자원의 소요가 이제 발생합니다. 저희 KT도 이런 것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인력들이 꽤 있는데 그 인력들을 어떻게 효율화할까에 대한 고민을 이스트 시큐리티에서 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12개의 대분류와 100개의 소분류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이렇게 계속 분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분류한 것을 학습을 통해서 이 악성 코드가 여기 보이시는 색깔처럼 뭐 녹색은 뭐 랜드크랩이다, 뭐 빨간색은 뭐 다른 로커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사람이 분류하고 분류한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들의 방안을 사람이 손을 거치지 않고 최대한 AI를 통해서 분류 분석하는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가 되게 재미있는데요. Do it yourself에서 DIY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여기 키워드는 don't instead of you, 즉 네가 할 일을 내가 대신 해줄게 하는 AI의 기본적인 생각을 잘 반영한 사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피싱 사이트에 대한 판별인데요. 피싱 사이트가 요새 앞에서 안내에서 설명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패턴 기반으로 막을 때는 이렇게 URL이 변경돼서 들어올 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악성 사이트들이 URL을 계속 지속적으로 바꾸면서 이 피싱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AI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단순히 이 URL 주소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하는 사이트를 이렇게 스크린샷, 그 다음에 해당하는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이렇게 가져와서 크롤링해서 그 크롤링한 것을 AI가 분석을 하고 두 개의 유사도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일한 사이트다. URL 주소는 틀리지만 두 개는 동일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악성 피싱 사이트이고 피싱 사이트이기 때문에 차단한다. 이런 것들을 판명하는 것을 보안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이제 주로 공격들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경우는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정보 유출 혹은 안에서 바깥으로 공격하고 있는 보넷, 뭐 좀비 PC 등을 찾아보고 싶다라는 취지에서 먼저 적용된 사례인데요. 이 사례는 사실은 이제 국내 사례는 아니고 글로벌 솔루션사인 벡트라의 도입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처럼 벡트라가 안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내부 위협, 정찰 스캐닝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확산된다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외부로 정보가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분석한 것들을 통해 갖고 학습을 시켰더니 이 학습을 통해서 타사에 있는 네트워크 안에 있는 트래픽을 분석해 보니 이 보이시는 것처럼 총 4가지 영역으로 갖다 나눠질 수 있고 그중에 크리티컬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 회사에 있는 PC가 우리 업무용으로만 쓰는 줄 알았더니 확인해 봤더니 이게 비트코인의 채굴에 사용되고 있구나. 보넷으로 활용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쪽 회사가 타 회사의 디도스 공격을 하는 단말로 이용되고 있구나. 이것이 사실은 현재는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됐던 것이 뭐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도 높고 그다음에 내가 실질적인 피해를 보지 않지만 이것이 거꾸로 발생을 하면 단순히 외부를 공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정보를 빼서 바깥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좋은 툴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AI 관련해 갖고는 이 외에도 보안에 적용된 사례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벽하지 않고 상품에 적용될 수 있는 툴로 이렇게 발현된, 그러니까 개발이 완료된 이렇게 상품들은 많지 않은데요. 아마 오늘 시간에 이제 KT에서 2가지 모델 정도를 갖다 말씀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회사에 적용하신다고 하면 좀 더 많은 보안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회사의 기업의 보안을 갖다가 정보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께 이 보안 그 위협과 트렌드, 그리고 어떻게 이 AI와 같은 신기술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자세한 사항들을 좀 들어봤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그렇다면 KT는 과연 어떤 정보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권대혁 차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정보보안 플랫폼 사업팀의 권대혁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위협DB 기반의 KT 보안 서비스 2종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 드릴 상품은요,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양하영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메일 관련된 보안 위협을 차단할 수 있는 지능형 위협 메일 분석 솔루션과 그리고 네트워크 보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도입하고 계시는 UTM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 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메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해커들도 우리 기업에 대한 공격을 하거나 기업의 정보 보안, 개인정보나 기업 정보를 유출시킬 때 어떻게 하면 내부에 침투할까라고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메일을 통한 내부의 침입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이제 해킹 사고가 발생되는 것들을 보면 우리 기업의 정보보안 담당자나 운영 담당자 그리고 개발자를 통해서 이메일을 통한 위협이 침투가 되고요. 그렇게 감염된 우리 개발자나 서버 관리자의 PC를 통해서 서버에 접근하게 되고 그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나 우리 기업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례들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이렇게 기업을 공격을 할 때 무작위적으로 임직원들에 대한 이메일 정보를 탈취해서 공격하는 케이스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특정 운영 담당자를 타겟해서 공격하는 그런 APT 공격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업의 많은 사용자 중에 운영자나 혹은 개발자를 타겟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업에 있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보내고 그 피싱 메일을 통해서 감염된 사용자를 통해서 다른 옆에 있는 임직원의 PC를 또 감염시키는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조용하게 감염시켜서 결론적으로 운영 담당자의 PC까지 장악하게 되는 형태로 기업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어떤 기업 PC가 취약하거나 혹은 랜섬웨어나 악성 코드에 감염이 되면 기업 내부 전체적인 PC들이 다 악성 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피싱 메일을 통해서 기업을 공격하는 사례들이 많은데 제가 오늘 가장 많이 최근에 이제 이메일 피싱 공격으로 이용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제 화면에 보시면 하나의 이메일을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본인 이메일이 어떤 다른 위치에서 뭔가 로그인이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알림을 주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 위협을 느끼고 이메일 계정 정보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특정 URL로 특히 이제 불법 악성 코드가 다운로드 되거나 계정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뭔가 계정 정보를 입력하는 그런 URL로 유도를 하는 그런 피싱 메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유형의 피싱 메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넷플릭스를 가장해서 넷플릭스의 계정 정보를 업데이트해라 라고 하면서 결제 정보를 탈취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피싱 메일을 제가 좀 준비를 해왔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관련된 이메일이 뭔가 계정 악성 오류가 났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메일 사서함이 꽉 찼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 이메일 내용을 이제 조작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형태의 탈취 공격이고요. 세 번째는 고객께서 사용하고 있는 그룹웨어의 이메일 용량이 꽉 찼다. 지금 접속해서 뭔가 지운 편장을 비우거나 사서함을 뭔가 다른 작업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유도하는 형태의 공격들이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링크드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 담당자분들이 이직을 하시거나 하는 용도로 많이 이제 사이트를 이용하는 SNS 중에 하나인데 이 SNS를 가장해서 링크드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정도의 피싱 메일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 많이 이제 거래를 하실 텐데 업비트의 계정 정보가 많이 뭔가 액세스가 감지됐다. 빨리 와서 로그인을 다시 해보고 확인을 해봐라라고 하는 피싱 메일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에서는요, 이렇게 이메일 관련된 보안 위협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이메일 관련된 위협을 AI로 분석하고 이 분석된 위협 DB를 우리 국내에 스팸 메일 관련된 그리고 APT 솔루션 이 벤더사와 제휴를 한 모델을 저희가 개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KT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위협 메일들을 AI로 분석을 하고 이 분석돼서 나오는 위협 DB들을 우리 질환주기 시큐리티라고 하는 스팸 메일 솔루션에 저희가 연동을 좀 했고요. 그리고 CQ 레터라고 하는 APT 보안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실제로 고객들이 외부로 이메일을 사용하실 때 스팸 메일을 관련된 솔루션과 APT 관련된 솔루션 이 두 가지의 제품으로 보안 위협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질환지교 시큐리티에서 이제 있는 스팸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메일의 제목이나 이메일의 본문 그리고 이메일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URL들을 저희가 추가로 분석을 해서 위협을 탐지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CQ 레터의 APT 보안 솔루션과 저희가 연동해서 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CQ 레터 이메일에 포함된 이제 악성 코드 파일이나 그리고 문서에 저장돼서 문서에 삽입되어 있는 그런 악성 코드들을 추가적으로 동적 분석을 해서 탐지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모델을 선택적으로 저희가 모두 다 구축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KT가 어떤 AI의 방식으로 위협을 분석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에서는요, 우리 KT의 이메일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AI로 위협을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간 한 2억 건 정도의 이메일을 계속해서 AI가 위협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 단위,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기존의 AI가 만들어 놓은 모델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고도화하는 형태로 저희가 주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루에 악성 파일이나 악성 URL들이 한 50개 정도의 신규 위협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위협들을 저희가 바로 실시간으로 APT 솔루션이나 스팸 차단 솔루션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형식으로 저희가 구현을 했습니다. 이 AI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URL과 그리고 이메일이 포함되어 있는 첨부 파일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KT에서는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현재에도 지속적인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석 모델 중에 이메일에 첨부되어 있는 악성 파일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는 이제 개발을 했고, 그 모델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KT AI 보안 분석 시스템의 화면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메일 부분에 저희가 확인을 하나 해봤더니 우리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을 가장해서 들어온 메일을 한번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 메일에 이제 첨부되어 있는 악성 코드를 좀 분석해봤더니 요거는 저희가 이제 한 99%의 확률로 악성 코드로 좀 판정한 좀 사례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이 AI가 과거에 TV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AI가 개 사진과 고양이 사진 두 개 중에 이게 개냐 고양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AI를 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KT에서의 이제 개발한 AI는 이 이메일에 첨부된 악성 코드를 화면에 보이시는 이렇게 네모난 형태의 이미지 파일로 변화를 한번 시킵니다. 이렇게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 이미지 파일을 우리 덴스넷이라고 하는 딥러닝 그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모델 그 파일을 분석을 하고요. 그렇게 분석된 파일들을 지속적으로 모아서 실제로 이게 악성 코드이냐 아니냐라는 이제 정답지를 가지고 결과를 봤더니 실제로 한 4,000개 정도의 저희가 악성 코드를 분석을 했더니 한 97% 정도의 확률로 악성과 그리고 정상을 구분을 했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아주 초반에 AI를 개발했을 때 요 정도의 확률로 악성 코드를 탐지를 했고요. 현재는 거의 99% 정도에 가까운 확률로 악성 코드 파일과 정상 파일을 구분해내고 있는 AI로 진화하고 있고 최적화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된 AI가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사람이 이제 구분하기 쉽게 2차원의 XY 축에 유사하게 분석된 모양들을 저희가 이제 점을 찍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000개의 악성 코드 파일들을 이 보라색 쪽에 있는 유사한 모양들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유사한 것들끼리 이제 점을 찍어봤더니 보라색에 있는 것들은 정상적인 이제 악성 파일들이 정상적인 파일들이고요. 노란색에 이제 찍혀진 부분들은 악성 파일로 저희가 이제 점을 찍혀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19년에 겐드크랩이라고 하는 랜섬웨어를 이제 한번 분석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봤고, 그리고 소디 노키바라는 랜섬웨어를 점을 찍어봤더니 이 두 개의 랜섬웨어가 거의 동일한 좌표에서 점을 찍히는 걸 좀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는 AI가 유사하게 유사하게 이제 분석된 그런 이미지 파일들을 찍어서 악성으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저희는 모델링을 했고, 그 모델링을 방식으로 해서 위협 DB를 좀 추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손용훈 팀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메일에 들어가는 URL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분석할 수 있을까가 이메일 위협을 차단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URL은 지속적으로 변경을 통해서 스팸 메일을 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URL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음 두 번째로 들어오는 스팸 메일을 차단하는 것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URL을 눌렀을 때 들어가는 그 화면, 실질적인 피싱 사이트의 화면을 보고 악성 코드 유포 사이트인지 혹은 피싱 사이트를 구분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AI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제 상단에 기존의 패턴 기반의 우리 이제 보안 솔루션들은 첨부되어 있는 이메일에 링크되어 있는 이런 URL들을 기본적으로 패턴을 가지고 있고, 이 패턴이 아닌 것들은 차단할 수 없는 그런 취약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 보유하고 있는 AI는 아무리 URL이 변경이 되더라도 URL을 클릭하고 나서 접속되는 이런 화면을 저희가 가져와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이미지화 한 다음에 그 이미지화된 파일들을 TNN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만약에 동일하면 이것은 피싱 사이트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 사이트 자체를 DB화하고 이 DB화된 것을 솔루션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는 이런 두 가지의 큰 AI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솔루션에 제공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학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구성된 솔루션의 구성도를 제가 준비를 해와봤는데요. 대부분의 스팸 차단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이제 방화벽 뒷단에 L2 스위치가 존재를 하고요. L2 스위치 뒷단에 이 스팸 차단 솔루션을 단독으로 하나 두거나, 혹은 좀 이제 예산이 이제 가능하신 분들께서는 우리 APT 솔루션을 추가로 구축한 다음에 메일 서버로 메일들을 이제 검토하는 형태로 이제 구축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 KT 보안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팸 차단 솔루션과 APT 솔루션을 거쳐서 실제로 이 메일 서버로 가는 이 구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APT 솔루션을 한번 추가적으로 연동을 해서 얼마나 추가 탐지하는지를 좀 분석을 해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저희가 특정 이제 고객사에 설치를 해봤더니
우리가 4일 동안 약 140만 건의 이메일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객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스팸 차단 솔루션과 APT 솔루션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KT의 AI로 추가 분석을 좀 해봤더니 7건의 추가 악성 코드가 삽입되어 있는 메일을 분석한 사례를 저희가 잠깐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메일들을 봤더니요, 실제로 이렇게 문서 안에 조작되는 우리 고스트 스크립트 이미지 파일을 여는 그런 함수들이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 악성 코드를 삽입해서 다운로드하는 것들을 저희가 탐지했던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APT 솔루션과 같이 연동한 시큐레이터 제품에는 이렇게 문서형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는 좀 특화된 기능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링크드인 관련된 링크 URL을 삽입해서 피싱 메일, 스팸 메일을 하는 것을 저희가 AI 모델로 분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 솔루션을 구축한 이제 고객 중에 한 군데의 이제 사례인데요. 여기 고객 같은 경우는 거의 임직원이 약 1000명 정도 있는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기관은 스팸 차단 솔루션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상태인데, 스팸 차단을 구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고객사 내부에 우리 피싱 메일이나 사기성 메일들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는 좀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스팸 메일 뒷단에 저희 솔루션을 같이 설치해서 좀 BMT를 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추가 탐지되는 저희 AI 관련된 모델로 추가 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BMT를 해드렸고요. 그 BMT 결과를 통해서 고객께서 이제 추가 구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여러분들께서 스팸 차단 솔루션을 쓰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패턴 기반의 솔루션의 취약점을 저희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추가 탐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KT 보안 솔루션의 AI 모델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KT의 AI 모델이 지금 스팸 메일이나 APT 보안 솔루션에 같이 적용도 할 수 있겠지만, 앞에 보이시는 이제 문서 중앙화 솔루션을 쓰고 있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서 중앙화가 PC에서 중앙에 있는 서버로 이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뭔가 랜섬웨어가 업로드되거나 파일들이 이제 전달될 수 있는데, 그런 경로상에서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제 망분리 사업들을 많이 하시는데, 망분리 사업 같은 경우에 내부망과 외부망에 실제로 이메일을 통해서 파일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또 악성 코드가 내부망으로 인입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렇게 망분리된 이후에 망 연계 솔루션과 설명드렸던 이런 저희 거 이메일 보안 솔루션을 중간에 추가 구축함으로써 이 과정에서의 악성 코드를 인입되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웹사이트를 운영하시는데 뭔가 웹사이트 상에서 이 게시판에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기능들이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과정에서 저희 거 솔루션으로 업로드하는 파일들을 검토해서 악성 파일들을 업로드할 수 없는 형태로 한 번 더 보완할 수 있는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메일 솔루션 이외에 앞에 보이시는 세 가지 유형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추가적인 컨설팅 등은 저희 우리 KT 영업대표님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기존의 이메일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면, 우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방화벽이나 IPS나 뭐 웹방화벽, 그 다음에 UTM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축할 수가 없다 보니까 대부분 50인 미만이나 100인 미만 정도의 우리 고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중에 가장 대표적인 UTM 보안 장비를 대부분 다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안랩이나 다른 이제 우리 국내 보안 벤더가 굉장히 많은데, 이제 KT에서는 안랩과 함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인 UTM에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위협 DB를 추가로 업데이트하는 형태의 제휴 상품을 개발했고요. 그 개발한 상품이 바로 KT Secure UTM이라고 하는 상품을 저희가 전년도에 출시를 했습니다. KT에서는 이렇게 내부적인 보안 이제 AI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수집된 그런 위협 DB를 가지고 실제로 UTM에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요. KT에서는 현재까지 누적해서 약 530만 건 정도의 위협 DB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그 위협 DB 중에는 이제 악성 코드 U4G IP 혹은 악성 코드 파일 해시값 그리고 악성 위협 URL 그리고 공격 패턴 등을 저희가 DB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우리가 빠르게 딜리버리해서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단순히 보안 벤더가 가지고 있는 보안 벤더에서 제공하는 그런 폴리시 이외에 누구보다 빠르게 현재 유포되고 있는 악성 코드 URL들을 업데이트해서 악성 코드의 어떤 침입을 차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서 이제 이 상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에서 제공하고 있는 IPS나 뭐 방화벽 그리고 VPN 기능들은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UTM에서는 추가적으로 KT의 위협 DB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KT 시큐어 UTM은요, 시중에서 안넷 제품을 그냥 구매하시게 되면 실제로 위협 DB는 포함이 되지 않고요. KT를 통해서 청약하시게 된 모델에 대해서만 이 KT 시큐어 UTM의 라이센스가 활성화되는 구성으로 개발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것처럼 KT 통해서 이제 구매하는 시큐어 UTM에는 대시보드에 들어가면 좌측에 이제 라이센스를 실제 클릭해 보시면 KT 안랩 TI라고 하는 명칭으로 라이센스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KT 안랩 TI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IPS 부분과 그리고 USIT라고 하는 기능 이 두 개의 부분에 이제 DB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IPS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단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본적인 탐지 모드로 저희가 기본 적용을 하고 있고, USIT에는 저희가 URL만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하고 있는데, URL은 대부분 저희가 악성 URL로 판단하기 때문에 기본 차단 모드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KT에서 KT 시큐어 UTM은 그냥 전부 다 KT 위협 DB를 차단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우리 설정 화면에서 라이센스를 KT 위협 DB는 기본 차단으로 설정하시게 되면 100% KT 위협 DB는 차단으로 설정할 수 있다라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KT 위협 DB 같은 경우에는 고객 여러분들이 뭐 URL을 뭐 구글링 하시거나 URL에서 뭔가 악성 코드를 다운로드 하시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이메일을 클릭해서 어떤 악성 코드가 삽입된 웹사이트를 접속하시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UTM을 사용하시게 되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터넷 웹사이트에 웹브라우저에 사이트가 차단되었습니다라고 하는 이제 팝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팝업을 통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차단된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제품의 이제 대시보드 화면에 들어가서 실제로 통합 보안 로그나 혹은 USIT 차단 로그 쪽에 가시면 실제로 어느 IP에서 어떤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떤 정책에 의해서 차단되는지 이런 로그 파일들을 직접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T에서는 이렇게 위협 DB를 제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UTM을 임대받는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많이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KT에서 제공하는 이런 KT 시큐어 UTM에는 하드웨어와 플러스 KT 위협 DB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제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관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치 개통을 해드리면서 기본적으로 KT 관제 시스템과 연동을 하게 됩니다. KT 관제 시스템에서는 이제 SNTP를 기본으로 저희가 연동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관제 서비스가 베이직, 그리고 스탠다드, 프리미엄 이 세 가지의 레벨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은 고객님들께서 청약을 하실 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베이직을 선택을 하시면 우리가 장비가 기본적으로 임대해드리고 그 다음에 위협 DB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면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고객 여러분들한테 SMS하고 이메일로 뭔가 트래픽이 튀거나 그 다음에 CPU나 메모리 그리고 세션들이 뭔가 이제 불안정하거나 혹은 핑이 안 나갈 때 고객 여러분들께 SMS나 이메일로 알람을 제공을 해드리는 게 기본적인 베이직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는 관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서비스는요, 베이직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을 전부 다 포함을 하면서 장애가 났을 때 고객님들한테 먼저 유선으로 대응해드리는 선대응 서비스가 포함이 되고,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선대응했던 장애 대응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같이 포함해서 월간 장애 리포트를 제공해드리는 게 바로 스탠다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기업 중에 월간 리포트를 통해서 뭔가 관리받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이제 스탠다드 레벨로 청약을 좀 많이 하고 계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런데 이제 이런 장비적인 관리 부분 말고 나는 실제로 보안 장비에서 이제 탐지되는 그런 이벤트 로그들까지 추가적으로 위협까지 분석해서 나한테 좀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객들도 계세요.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하시면 저희 KT의 관제 센터에서 그 고객님 장비에서 발생되는 이제 이벤트 로그를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렇게 위협이라고 판단됐을 때 고객님한테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지금 현재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뭔가 SQL 인젝션 공격이나 웹사이트로 뭔가 공격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IP를 좀 차단을 할까요? 이런 식으로 침해 대응을 하는 서비스가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가장 상단의 프리미엄급 보안 관제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월간 리포트가 제공이 될 때 장비 관리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침해 대응했던 침해 리포트가 같이 포함이 돼서 제공이 되는 서비스 레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T 시큐리티M은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 3단계로 서비스 시청이 가능하시고요. KT 위협DB가 일일 단위로 업데이트되는 그런 임대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대 서비스뿐만이 아니고 고객님들께서 직접 이제 구매하시는 형태로도 이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구매 형태는 이제 관제 서비스는 제외해서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 보안 주요 이슈 그리고 트렌드까지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가장 핵심이었던 KT의 두 가지 솔루션, 지능형 위험 메일 분석 솔루션과 그리고 KT 시큐어 UTM까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 질문들만 한 몇 가지 간단하게 이제 진행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질문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많이 주셨던 내용들만 좀 꼽아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 지능형 위험 메일 분석 솔루션 관련된 질문인데요. 이 솔루션에 탑재된 AI 모델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신규 위협을 탐지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 주셨는데 이거는 손용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주신 신규 악성을 얼마나 탐지하고 있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셔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앞에 잠깐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 50여 개의 신규가 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매일 똑같은 것은 아니고 어떤 날은 조금 더 많이 되기도 하고 하는데 말 그대로 공격이 많은 날에는 많은 양의 탐지가 되고요. 평균적으로는 50여 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50여 개를 탐지하는 거에 대한 기준은 일평균 저희가 한 45만 건의 메일을 갖다 분석을 통해서 현재 평균 50여 건이 악성 DB나 URL을 갖다 탐지하고 있는데 저희가 요 제휴되는 사업들이 점점 좀 확대됨으로 해서 이거보다 훨씬 좀 많은 양의 위협 DB가 앞으로 생성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이 지능형 위험 메일 분석 솔루션 관련된 질문이 있어서 좀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이 분석 솔루션에 탑재된 AI 모델은 어느 정도 주기로 AI 학습을 하는 건가요? 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역시 팀장님께서 이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분석하는 것은 현재는 주 단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모델을 가지고 테스트를 좀 장기간 해봤는데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해보기도 하고, 뭐 2주에 한 번 해보기도 하고, 뭐 1주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매일도 해봤습니다. 근데 가장 좋은 이제 학습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일주일 단위로 갖다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걸 일주일 단위로 학습한 거를 결과를 적용하는 거지, 저희가 학습을 하는 것들은 지금도 주 단위, 격주 단위 혹은 뭐 2, 3일 단위로 갖다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악성으로 갖다 행위가 발전하는 주기가 주 단위가 지금 제일 밑에 돼서 현재는 주 단위로 하고 있지만 저희가 테스트하는 경도에 따라서 혹은 뭐 2주나 3일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에 대한 변경은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권대혁 차장님께서 앞서 발표를 해주셨던 KT 시큐어 UTM 관련된 좀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질문을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이 말씀해 주셨던 그 KT 시큐어 UTM에서 이 위협 DB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주기로 업데이트가 되는 건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권 차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KT 시큐어 UTM에 이제 업데이트되는 위협 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일 단위로 현재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KT에서 위협 DB를 분석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안랩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안랩에서 이제 추가 검증을 통해서 안랩의 업데이트, 패턴 업데이트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실제 KT CQ UTM 장비로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고, 요 이제 과정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역시 이 KT CQ UTM 워낙 장비가 또 좋다 보니까 질문들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관련된 질문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 KT CQ UTM은 KT 인터넷 이외에 다른 회사의 회선을 쓰고 있어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라는 질문 주셨는데요. 역시 권 차장님. 네. 다른 회선을 쓰고 있으셔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이제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이제 KT 위협 DB가 좀 있다 보니까 KT 회선을 통해서만 업데이트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이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타사 회선을 쓰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신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타사 회선을 쓰시더라도 KT CQ UTM을 단독으로 청약하셔서 설치하셔도 장비와 그리고 KT 위협 DB를 정상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께서 이 정보 보안 관련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과 질의응답까지 좀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을 대표해서 손 팀장님께서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20년 정도 전에 인터넷 강의를 할 때 인터넷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좀 불편할 뿐입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네요. 지금도 같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AI 정보 보안 없이도 사실 보안 구현은 현재 가능합니다. 하지만 AI를 기반으로 보안을 먼저 검토하신다면 기업의 귀중한 정보와 자산을 좀 더 확실하게 보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T도 이제 AI 기반의 정보 보안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이 역량을 공유를 통해서 기업의 보안에 좀 더 확실한 이런 방어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관련으로 해서 혹시 문의사항이나 컨설팅이 필요하시면 영업대표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정보 보안 파트를 발표를 자세히 들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영상 보안 파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영상 보안 파트는 KT의 양정동 차장님과 KT텔레캅의 이영규 팀장님께서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는데요. 먼저 양정동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KT 엔터프라이즈 부문에서 2013년부터 이제 영상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양정동 차장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이영규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KT와 함께 플랫폼 기반의 영상 보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T텔레캅의 이현규 팀장입니다. 오늘 저는 KT의 영상 보안 플랫폼 중에 로컬 구축형인 기가이즈 프로와 클라우드형인 기가이즈 아이 스페셜이 이 두 가지의 구축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두 분께서 이 영상 보안에 대해서 주요 트렌드와 그리고 솔루션, 핵심 내용들을 자세하게 전달을 해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 발표는 KT의 양정동 차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차장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드린 KT에서 영상 보안 업무 담당하고 있는 양정동 차장입니다. 네, 금일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이제 KT에서 2017년도에 출시한 클라우드 기반의 AI 지능형 영상 분석 CCTV 서비스인 기가이즈입니다. 네, 미세한 움직임까지 포착하여 편리함을 넘어서 편안함을 드리는 기가이즈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일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AI 영상 보안 시대 도래. 두 번째, KT 기가이즈 서비스 소개. 세 번째, 기가이즈 상품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KT의 기가이즈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CCTV의 역할 변화입니다. 과거 CCTV는 단순 영상 저장 및 모니터링 위주의 보안 역할에만 국한되었지만 최근에는 실시간 영상 확인 및 지능형 영상 분석 알람을 통한 사건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이제 피플 카운트, 사용자 동선 분석 등 다양한 마케팅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요즘 CCTV는 이제 단순 보안 서비스에서 케어 서비스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수많은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그 사람의 인력만으로는 이제 관리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대 이상의 CCTV 화면을 한 사람이 22분 이상 지속적으로 감시할 경우에는 발생한 이벤트의 95%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즉, 이제는 사람에 의한 수동적인 관제가 아니라 이벤트 알람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지능형 CCTV의 도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영상보안 서비스에 있어 첨단 ICT 기반의 기술 진화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모든 서비스에 이제 ABC,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기반의 급격한 기술 진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영상보안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과거 CCTV는 이제 저화질의 단순 모니터링 수준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초고화질 영상 처리 기술로 인해 4K 그리고 8K 등 초고화질 CCTV가 제공되고 있으며 빅데이터 및 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영상 분석 CCTV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하여 효율적인 통합 관제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보안 사업은 1980년대 이제 과거 인력 출동 경비에서 시작해가지고 1990년대 저화질 아날로그 CCTV 시대와 2000년대 센서와 CCTV를 활용한 융합 보안 시대, 그리고 2010년대 스마트폰을 활용한 개인 관제 시대를 지나 2020년대 AI 영상 기반의 초연결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고 진화된 영상 보안 시대가 열릴 것이며 저희 KT는 기가이즈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맞이할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KT 기가이즈 서비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이즈 서비스는 이제 KT가 2017년 8월에 출시한 지능형 영상 분석 기반의 CCTV 서비스로 초고화질 영상과 지능형 영상 분석 기술로 관제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 첨단 영상 보안 관제 솔루션입니다. 먼저 서비스 구성들을 살펴보면 고객사 댁내에서 이제 KT 기가이즈 전용 카메라 및 IoT 센서 등을 설치하고 KT IDC 센터에 설치된 기가이즈 플랫폼을 통하여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및 저장, 그리고 영상 정보 분석 등을 통하여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고객은 모바일, PC, 통합관제센터 등 N스크린 기반으로 언제 어디서나 FHD 기반의 실시간 영상 모니터링 및 저장 영상 검색뿐만 아니라 이벤트 알람 등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네, 로컬 저장 기반의 일반 CCTV와 달리 이제 기가이즈를 간략히 비교해 보면 일반 CCTV는 이제 CCTV와 단순 저장 장치의 상품 구성이지만 기가이즈는 이제 카메라와 영상 저장 및 영상 분석이 가능한 플랫폼 또는 서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CCTV는 이제 로컬 저장 및 저장 기한이 최대 2개월로 제한적이지만 기가이즈는 이제 원격 클라우드 저장으로 도난, 파손, 절취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며 저장 기한 또한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기가이즈의 서비스 최대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끊김없는 초고화질 영상입니다. 기존 로컬 저장 방식의 CCTV가 이제 P2B 방식으로 인해 영상이 자주 끊기는 데 비해서 기가이즈는 기가이즈 플랫폼의 스트리밍 서버를 통하여 고화질 영상을 끊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가이즈 서비스 출시 이후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가이즈 서비스의 최대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경쟁사 대비 선명하고 끊김없는 초고화질 영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KT 기가이즈의 차별화된 서비스로는 바로 지능형 영상 분석 서비스입니다. KT의 지능형 영상 분석 서비스는 이제 키사의 지능형 CCTV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침입 감지, 배회 감지, 피플 카운트 등 총 8가지의 지능형 영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이제 이벤트가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알람을 주기 때문에 사용자가 침입, 도난 등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하고 이제 피플 카운트, 체류 시간 분석 등 마케팅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기본적인 지능형 영상 분석 서비스 이외에 이제 로컬 저장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 상품인 기가이즈 프로를 이용하시면 이제 서드파티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 15종을 연동하여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가이즈 서비스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24시간 365일 관제센터 및 이제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24시간 관제를 통해 각종 이벤트 알람을 알려주고 또 100번 고객센터를 통해서 CCTV 및 인터넷 등 KT 모든 상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전문 엔지니어를 통해서 기가이즈 개통 및 AS를 완벽하게 처리 대응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 기가이즈만의 차별화된 완벽한 보안성입니다. 뉴스에서도 많이 보신 것처럼 일반 CCTV가 이제 영상 위변조라든지 해킹 등에 취약한 반면에 저희 기가이즈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디바이스에서 이제 고객 클라이언트까지 엔드-투-엔드 영상 전체 암호화 및 양방향 인증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제 개인정보 및 보안이 민감한 시대에 바로 적합한 서비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럼 기가이즈 상품에는 어떤 라인업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가이즈 상품은 이제 클라우드 저장 여부에 따라 기가이즈 I형 상품과 기가이즈 프로 상품으로 구분이 되고, 기가이즈 I형 상품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카메라 수량이라든지 출동 여부에 따라 아이슬림, 아이뷰, 아이케어, 아이스페셜, 아이가드, 아이가드 프리미엄 상품으로 구분이 됩니다. 기가이즈 프로는 이제 타겟 고객에 따른 카메라 수량에 따라 이제 베이직, 스탠다드, 프리미엄으로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스페셜 상품은 이제 카메라 9대 이상을 필요로 하는 고객 대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아파트나 빌딩, 호텔, 공장 등 통합 모니터링 니즈가 있는 중대형 사업장 전용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앞 장표에서 말씀드린 이제 아이슬림 및 아이뷰, 아이케어 상품은 매장이라든지 음식점, 소형 마트 등 이제 카메라 8대 이하를 사용하는 고객 대상으로 제공하는 상품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가이즈 아이가든 상품은 이제 KT의 기가이즈 영상 서비스에 KT 텔레캅의 방범 출동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이며, AI 알고리즘 기반으로 이제 최단거리에 있는 출동 차량을 자동으로 배정하고 이제 최적 경로를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또한 출동이 발생하면 출동 결과를 고객님께 문자로 안내하는 감성 메시지뿐만 아니라 출액 근태 관리도 가능한 상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가이즈 상품 중에 유일하게 로컬 저장 기반의 상품으로는 영상 관제, 영상 분석, 그리고 IoT 융복합 이벤트 알람이 가능한 지능형 통합 영상 관제 솔루션입니다. 통합 영상 관제, 대시보드, 이벤트 표출 등 직관적인 UI UX를 제공하는 비디오 매니지먼트 시스템 및 이제 최대 22종의 지능형 영상 분석 기능을 제공하고, CCTV 및 IoT 융복합 솔루션뿐만 아니라 고객 환경에 맞게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서버 기반의 기가이즈 상품이 바로 기가이즈 프로 상품입니다. 기가이즈 프로의 주요 특징 및 고객을 살펴보면, 일단 최대 128채널 실시간 영상 동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이제 실시간 이벤트 알람도 줄 수 있으며, 이제 대시보드 통계 정보 또는 다양한 지능형 영상 분석 기능을 제공합니다. 대표적인 BP 사례로는 이제 본 세션 이후에 이제 KT 텔레캅 이용규 팀장님이 소개 예정이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가이즈 서비스의 대표적인 제휴 서비스인데요. 포스뷰어 서비스는 기가이즈의 제휴 서비스로서 이제 포스 화면과 CCTV 영상을 포스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그 거래 내역을 동시에 조회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타겟 고객은 이제 매장 내 현금 사용이 많거나 점원 직원을 많이 고용하는 중소형 마트, 이제 커피숍, 음식점 등 일반 매장이 대상이고요.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횡령이라든지 그리고 사고 분쟁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처가 가능한 상품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고뷰 서비스는 이제 금고에서 촬영한 영상을 기가이즈 앱이나 웹을 통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조회도 하고 이벤트 알람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이제 안전자산 보유가 증가하고 1인, 2인, 소인 가구 증가 및 사회 불안 요소 증가에 따라서 금고를 도입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업계에서 1등 사업자인 S금고와 저희 기가이즈가 제휴해서 출시한 상품입니다. CCTV 기반의 금고 모델은 이제 아마 국내에서는 금고뷰가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타겟으로는 이제 현금과 외화를 집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자산가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예물을 오래오래 좋은 상태로 보관하고 싶은 신혼부부, 그리고 집에 청소 도우미와 베이비시트가 상주하는 맞벌이 부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T 기가이즈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왜 KT가 같이 해야 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처럼 KT는 이제 국내 1위 통신 사업자로서 다양한 경험 그리고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KT 통신 상품과의 결합을 통하여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또한 국내 최대 네트워크 인프라 및 AS망을 보유하여 전국 어느 곳이든지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능형 CCTV 부문에서 여러 차례 1위를 수상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브랜드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KT의 영상보안 대표 브랜드인 기가이즈를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정동 차장님께서 KT 기가이즈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이현규 KT 텔레캅 팀장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사례들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T와 함께 플랫폼 기반의 영상 보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KT 텔레캅 이현규 팀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KT의 영상 보안 플랫폼은
로컬 구축형과 클라우드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간단히 우선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컬 구축형은 영상을 취득하는 카메라와 취득한 영상을 저장하고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플랫폼, 이 모두가 고객사에 위치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국내 완성차 제조사인 A사에 2020년 구축 완료되어서 운용 중입니다. 클라우드형은 카메라와 모니터 이외에 영상을 저장하고 분석하는 플랫폼이 모두 KT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내 수입차 딜러사인 B사에 2021년 구축이 완료되어서 운용 중입니다. 로컬 구축형의 가장 큰 특징은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화재를 감지한다든지 얼굴을 인식한다든지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등의 지능형 영상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요. 국내외에 다양한 카메라를 연동하고 출입 통제나 주차 관제 등의 타 솔루션과도 연동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클라우드형은 많은 기능이나 로컬 영상 관제를 원치 않는 고객들을 위한 솔루션인데요. KT의 클라우드 플랫폼에 영상을 저장하기 때문에 도난이나 화재로 인한 영상 소실 위험이 없고요. 영상 관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도 많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점이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침입 탐지라든지 피플 카운트와 같은 필수적인 지능형 영상 분석을 포함하고요. 보안이나 출동과도 연계된 서비스들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실제 구축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완성차 업체인 A사 사례입니다. A사는 지능형 영상 분석에 대한 니즈가 강해서요. 좀 많은 숫자의 기능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량 번호 인식 기능입니다. A사는 특히 차량 번호 인식을 이용한 미등록 차량의 주차장 진입을 막는 것이 큰 니즈였는데요. 이는 주차 게이트를 막는 차량으로 인해서 출입구가 혼잡해지는 것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사에 적용된 차량 번호 인식은 일반 주차장처럼 주차 게이트 앞에서 차량 번호를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차 게이트로 접근하는 차량이 출입이 허가된 차량인지 사전에 파악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즉, 두 개의 차선에서 동시에 접근하는 복수 개의 차량 번호를 실시간으로 인식하여 미등록 차량의 경우에는 DID에 이를 표기하고 근무자가 이를 확인한 후에 주차 게이트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폐차시키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옥을 무단으로 출입하려는 사람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고정형 카메라와 회전형 카메라를 하나의 세트로 설정하여 고정형 카메라를 통해서 무단 침입하는 사람이 감지된 경우에 플랫폼에 알람이 발생을 하고 동시에 회전형 카메라가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근무자나 방문자가 맞이할 수 있는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를 위한 사람이 쓰러지는 상황의 감지를 적용하였습니다. 비상 계단이나 로비의 후미진 곳과 같은 것을 설정해서 사람의 출입이 적어서 비상 상황 캐치가 어렵다든지 근무 시간 외에 발생하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실 출입구와 같이 등록된 근무자 또는 방문자 외에 출입을 통제해야 하는 곳의 보안 강화를 위해서 통제 시간과 구역을 설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통제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 상황의 초동 대처를 위해 출입 시스템과 영상 보안 시스템을 연동하였는데요. 만일 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카드 리더를 태그할 경우에 비정상적인 출입 시도로 인지하여 그 카드 리더와 매핑시켜 놓은 카메라의 영상을 자동으로 근무자에게 팝업시키도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 내 화재 발생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한 불꽃 감지하는 기능도 구축이 되었는데요. 물론 화재를 감지하는 시설들이 법적으로 설치가 되지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흡연장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구역을 설정해서 불꽃이 발생하는 즉시 근무자에게 통보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라우드형 사례인데요. 국내 수입차 딜러사인 B사에 구축된 사례입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B사는 전국적으로 10개의 거점을 운영 중입니다. 전국에서 취득된 영상이 KT의 클라우드 플랫폼을 통해 서초동 본사로 실시간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능과 큰 규모의 관제센터 운용을 필요로 하진 않지만 화재로 인한 영상 소실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요. 혹시 모를 침입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출동 서비스가 융합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융합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KT의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되는 영상 정보를 출동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객사의 영상을 취득하기 위한 카메라 외에 KT 텔레캅의 방범 장치들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근무 시간 외에 외부로부터의 침입과 같은 이상 신호가 감지가 되면 이 이상 신호 발생 시간대의 영상 정보가 KT 텔레캅 관제센터의 관제사에게 전달이 되고 이상 신호가 발생한 전후 10초간의 영상을 직접 확인해서 실제로 침입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출동 근무자를 파견해서 신속히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관제 방식과 큰 차이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상 신호가 발생할 경우에 이 이상 신호가 실제 침입 인지의 진위 여부를 출동 근무자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유관기관이나 고객에게 통보하는 형태이고요. 지금 현재 KT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상 신호가 발생할 경우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이상 상황의 진위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필요시 유관기관에 통보하기 때문에 상황 발생의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이 월등히 줄어들고요. 상황의 초동 대처에 걸리는 시간 또한 굉장히 단축되게 됩니다. 사실 한정된 시간에 이 두 가지 플랫폼을 설명을 다 드리다 보니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금번 발표 이후에 본 사례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분들께서는 별도로 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을 통해서 이 KT의 영상 보안에 대한 주요 그 기술과 사례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뭐 많은 분들께서 좀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먼저 드리면은 이 로컬 기반의 CCTV를 대비해서 비교해서 이 클라우드 기반의 기가아이즈 서비스의 장점은 좀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양정동 차장님께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발표 시에도 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가이즈는 로컬에 이제 별도의 저장 장치가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고객 댁 내 인테리어가 깔끔할 뿐만 아니고요. 이제 원격 플랫폼 영상을 저장하기 때문에 도난이라든지 훼손, 화재 등으로 인한 이제 영상 소실에 대한 우려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침입 탐지라든지 AI 기반의 지능형 영상 분석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벤트 발생 시에 자동으로 알람을 수신하기 때문에 이제 각종 사건 사고에 대해 미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 차장님께서 아까 그 앞서 기가아이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굉장히 또 혜택도 많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뭐 관련된 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KT 통신 서비스와 기가아이즈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 추가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역시 네.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이즈는 이제 KT 인터넷이 필수이고요. 이제 반드시 KT 인터넷을 사용해야 기가이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제 KT 인터넷을 사용하는 고객이 기가이즈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가이즈 요금 5,000원 할인이 됩니다. 또한 이제 KT 모바일을 이용할 경우에도 22,000원 이상의 요금제만 사용하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3,000원 더 요금 할인이 됩니다. 즉 KT 인터넷이랑 모바일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최대 기가이즈 8,000원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좀 할인 혜택이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나 더 드리면, 이 통합 관제를 할 때 이 기가이즈 프로를 이용하면 일반 CCTV 대비했었을 때는 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궁금하다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KT텔레캅의 이현규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반 CCTV의 경우에는 카메라 제조사가 제공하는 MVR 기반으로 카메라의 수용이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 대신에 기가이즈 프로는 VMS 기반이기 때문에 다양한 제조사의 카메라를 사용한다든지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카메라를 활용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다 가능하고요. 또한 고객사에 구축이 되어 있는 다양한 장비들, 시스템들과 커스터마이징 연동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서드파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솔루션들이. 그런 서드파티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과도 연동이 가능해서 조금 효율적인 통합 관제 서비스를 제공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께서 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질의응답 관련 답변도 좀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양정동 차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일 KT가 그 2017년에 출시한 이제 기가이즈 서비스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소개,
그리고 상품 현황, 그리고 이제 BP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 상품을 출시하고 나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10만 가입자가 넘는 고객을 좀 확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저희 KT가 이 지능형 영상 분석 CCTV에 있었을만큼은 국내에서 1위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거고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좀 많은 관심 그리고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추가적으로 관련해서 이제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KT 또는 이제 KT 텔레카보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올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